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0강 자기견해 9번째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견해 마지막 문제네요. 자기견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문제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가 설정한 기준이 가장 정당함을 입증하는 글이에요. 주장을 나열하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들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항상 글을 쓰신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의 관점을 비교하고 1과 2가 어떤 다른 관점이 있나 봅니다. 1, 2의 관점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관점이니까 그냥 관점이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죠?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자, 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짧으면 설명이고 길면 자기 견해입니다. 그죠?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러면 삶이 어떤 문제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1, 2의 관점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1, 2의 관점을 한번 정확히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어떤 사회건 자유를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회인가요? 그건 동물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생으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체주의, 나치즘, 그죠? 그러니까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와요? 거기서부터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 어디서 풀어본 문제 같은데요, 그죠? 앞에서 우리 한 거네요. 이 문제는 고대 기출 문제입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경험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하나의 어떤 관습이나 도덕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어떤 법과 제도로 확대된 것이 누구 소수의 엘리트들이 야 이게 좋은 방향이야 라고 해서 딱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하는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사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첫 번째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다. 개인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사회국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간섭. 그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과 의도적 개입에 반대되는 어떤 자율적 개입,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섭은 명령권자의 의도한 특정 결과로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될 걸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걸 간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이런 간섭의 극단적인 형태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처럼 한쪽의 의지에 다른 한쪽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간섭의 예는 찾아볼 수 있다. 장발과 짧은 치마의 탄속.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한 거죠. 그죠? 심야 통행 금지. 그리고 6시 되면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간섭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 어때요? 주인이, 어떤 독재자가 지배를 하는 거죠. 사회 특정한 부분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의도적 개입은 단기적으로 목적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결국 이 글을 딱 보니까 어때요? 간섭을 반대하고 자유의 원리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 개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 시행 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생적 질서만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뭘 강조해요? 의도적 개입이 아니라, 의도적 간섭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자생적 질서를 지지하지 의도적 간섭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 글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자율적 조정, 자생적 질서, 이걸 중요시 여기지 간섭, 자의적 간섭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뭘 강조해야 돼요? 자유의 원리,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또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 단어들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생적 질서, 중요한 키워드죠. 그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의 어떤 자율적 조정, 이런 것들이 이 가 제시문의 중요한 어떤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게 어떤 거죠? 반대되는 게 간섭, 의도적 개입이죠. 그죠? 간섭, 의도적 개입. 이런 것들은 어때?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글로 보면 여기 밑에 이게 바람직하고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를 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의 관점은 어떤 자의적 간섭에 반대한다. 혹은 자유의 원리, 자생적 질서를 지지하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일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면 될 걸 왜 하필 여기 끌려다 가둬 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를 가둬두다니 부모 없는 너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야. 자, 국가는, 사회는 어때요? 야, 너 불쌍한 너네들 보호해주는 거야. 왜 너네들 가두는 거니?
가둔 게 아니라면 가시철망은 뭐하러 쳤어요? 가시철망을 친 거네요. 도망 못 가게. 그건 밖에서 너희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야경은요, 밤에 우리가 어쩔까봐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밖에서 너희들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거 전형적인 지배자의 논리죠. 야, 국민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알아, 너네들 불쌍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해 주는 거야. 사실은 야경대가 있기 때문에 더 달아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무엇을 훔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된다. 어디 누가 견디나 보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야경하는 애는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은 너희들의 집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키는 거다. 종호는 계속해서 이 소년들에게 무슨 말이고 한마디 해줘야 할 것을 느끼며, 좀 전에 너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고 했지.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자. 아니, 내가 이 팔을 잘리었을 때 이를 얘기하지. 마취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 쑤시는지 모르겠어.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참다 못해 의사들아 진통제든지 아픈 걸 없어지게 하는 약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수면제라고 달라고 졸랐지. 나도 의학을 공부한 일이 있어서 그런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다 못해 그런 거야. 물론 의사는 내 말을 들어줄 리도 없지. 그러니까 야경을 한다거나 어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이때는 뭐라고 그랬더라. 행불자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해야 될 어떤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그냥 별도로 이렇게 가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아픈 수술을 해야 될 팔이 잘린 어떤 환자랑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될 어떤 환자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편에서 꼭 보면 이 약을 썼으면 아픈 걸 있는데 의사는 그걸 이제 약을 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때의 고통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에 결국 날 위해서 그러는 게지. 만일 그런 약을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그때의 고통은 잊어버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딴 이상이 생겨도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되니 말이야. 그리고 이건 또 배수술을 할 때 얘긴데, 배수술 환자에게 어느 시간까지 음식물을 안 먹이게 되면 돼 있어. 목이 타 죽을 지경이라도 물 한 방울 주지 않아. 꼭 물 한 모금 먹으면 살 것 같은데도 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간호하러 와 있는 집안 식구를 졸라대어 물을 먹고서 죽는 수도 있어. 종호는 이 수술 환자의 예를 빌린 듯이 자기의 이야기나 뜻이 얼마만큼 눈앞의 소년에 전해졌을까 의심스러웠다.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적절한 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었다. 종호는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니까 종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회가 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똑똑한 사람, 지도자, 의사의 어떤 간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지도자의 지배, 엘리트의 간섭 혹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왜 그렇죠? 아이들은, 그죠? 국민들은 정확히 모르니까, 환자니까, 그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가의 이번 제시문의 핵심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멍청하니까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먹고 살지도 못해. 대표적으로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돈 벌 구석이 많은데 왜 가난하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대국가는 이번 제시문은 가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그러니까 이번 제시문도 바람직한 방향, 그 국가나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뭘 들고 있죠? 안전띠를 들고 있습니다. 안전띠. 안전띠 착용의 강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법규로 규제하고 있죠. 그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간섭을 하는 거죠. 자, 간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띠 착용을 통해서 어때요? 국민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죠. 개인의 자유, 선택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어떤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이죠. 그리고 개인이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 자동차 뭐 사고가 나서 다치든 죽든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될 문제죠.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죽는 거잖아.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보험비도 많이 나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안전띠 대표적으로 이건 그래서 사회 문화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은 오토바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 헬멧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내죠. 그죠? 왜 그렇죠? 헬멧 쓰고 안 쓰고는 그건 네 자유다라는 겁니다. 불편하면 쓰지 마라. 대신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우린 모른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개인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주마다 조금,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마초 같은 것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부 주는 약국 가면 그냥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있고. 결국에는 나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가. 종호가 나에서 가에서 종호가 말하는 것, 나에서 지금 안전띠 착용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개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의 정당성. 됐을까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 1번 제시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의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제시문이 2번이고요. 즉 의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가요?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도적 개입을 지지한다. 아니다. 자율적 개입, 자생적 질서가 필요하다가 1번이네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찾는다면 1번은요. 어떤 의도적 개입이 아니라 뭐죠? 1번은 어떤 자생적 질서. 1번 제시문은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2번 제시문은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 개입을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다 공통적으로 1과 2는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요걸 강조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 2의 관점을 비교하라고 할 때 요것과 요것을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어떤 미숙한 어떤 국민 혹은 미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거. 2번,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사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자생적 질서를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낼 때 오히려 그것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꼼꼼히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과 의도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 개입을 지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뭐죠? 국민의 보호,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 혹은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정확한 판단, 전문적인 판단,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이익 증대, 그죠? 그게 조금 의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효과라면,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측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은 1. 이것이 인간의 어떤 한계, 예측하지 못하는 인위적 개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하지 인위적 개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실제로 뭘 예를 들고 있나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결과 뭐로 빠졌어? 전체주의로 빠졌죠. 그죠? 인위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떤 경우에 장기적으로. 그죠? 자생적 질서를 강조할 때 어때요? 자율적 참여, 구성원의 어떤 자유 보장, 그죠? 구성원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대략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지고서 뭘 해야 돼요? 3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를 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보면요.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법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 상점이 영업 개시 및 종료 시간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영업시간 제한법은 소매 상점의 영업시간을 어떤 개시 및 종료를 규제하는 법률이네요. 이 법률은 근로자에게 건강, 여가, 수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 결국에는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과 사회적 활동, 아니 일만 하고 있으면 사회적 관계, 유대감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의 자유 및 구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영업시간 제한법에 따르면 소매 상점은 다음 시간에 영업할 수 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전 6시, 8시 이후는. 그죠? 너무 일찍 문을 열거나 너무 밤늦게까지 영업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영업을 하면 안 되네. 이 법률은 점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매 상점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직접 혹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운영하는 상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다만 약국, 주유소, 기차역, 공항 내 상점은 예외로 한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공장소만 예외로 하는 거네요. 그죠? 독일 영업시간 제한법. 자, 이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영업의 자유, 구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1의 관점에서는 요거는 자생적 질서가 아니죠. 국가가 인위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을 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점에서. 그리고 이게 진짜 효율성이 떨어져. 사람들이 사고 싶을 때 사고, 그죠? 필요할 때 딱 사야 뭔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해 관점에서 의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리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건강, 여가, 수면을 보호하고 또 어때요? 사회생활도 이렇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적 이익도 증대되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법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일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먹고 살려고. 아니, 이 시간 안에만 일을 해서 먹고 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이 시간만 일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영업시간을 늘려서라도 밤에도, 그리고 다 철야하고 야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인 거죠. 기본적인 어떤 삶만 보장이 된다면 이게 타당하죠. 그죠? 그래야지 어때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황금기가 언제였죠? 90년대 초중반. 90년대 초중반이 우리나라의 최대 황금기였어요. 그때 어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돈을 벌었을 때야. 즉 어떤 노동 생산율이 높았을 때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졌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때예요.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겠구나를 꿈꿨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어때? IMF를 겪고 나서 우르르 무너졌죠. 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그런 IMF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는 어떤 꿈과 희망을 조금 가져다 줄 그 노력들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독일 영업시간 제한법을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 자율적으로 자기가 돈 많이 벌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적게 벌 사람은 그냥 영업시간을 적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하라 마라 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라고 할 때 개인의 어떤 자율성, 즉 영업의 자유, 구매의 자유를 강조하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어떤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중요한 어떤 포커스로 둘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논의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반대편 논리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논리가 조금 진행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과 2가 둘 다 쿵 충돌하기 때문에. 알겠죠? 즉 이래서처럼 어떤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영업시간의 자유와 구매의 자유를 어떤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시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영업의 자유와 구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구매의 자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면 미리미리 사놓으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논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어떤 의도적 개입을 이렇게 의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걸 비판하면서 이게 타당하다. 즉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켜는 어떤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 국가가 이렇게 생산성을 띠려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띠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현 시스템과 현 체제에 안주해서 새로운 생산성과 어떤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길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거는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2번 제시문이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 낫다. 1번 제시문이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낫다. 라는 논리를 쓸 때 좀 더 좋은 글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법닷컴 궁금한 거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0강 자기견의 9번째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